발표자는 여성 CEO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직접 무대에 서신 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평범한 대학생의 외모는 아니시죠. 왜냐면 기럭지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진에서 볼 때는 평범해 보였는데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기럭지가 다르세요. 자, 그런데 이분께서 콤펀이라고 하는 또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가슴 뛰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자, 들으시면서 공감톡을 같이 써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색깔을 쓰시면 되겠습니까? 빨간색입니다. 네, 자, 빨간색과 어울리는 이혜리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네. 자, 이것도 필요 없으신가요? 네네, 아, 네, 괜찮습니다. 필요 없으시군요. 그렇군요. 네, 정말 기력자 다르니까 점점 약간 떨어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되니까요. 자, 한국을 다시 찾으셨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한국에 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3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이제 한국 들어온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한국말 굉장히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영어로 할까 봐 살짝 긴장했었는데 한국말로 진행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혜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자라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눌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뭐 성공담을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실패담을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공감이 많이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요즘에 제가 살고 있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서 사실 큰 준비는 안 하고 왔습니다. 저렇게 제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저 때는 몸매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살이 쪄서 사진이 참 예쁘게 나왔는데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리틀 CEO 22살 이혜리라고 합니다. 저는 93년생이고요. 아까 말씀드려 주셨던 회사 이름은 지금 이거 사진 보시는 대로 컴퍼니 93이라고, 제가 93년생이기 때문에 사실 93을 철자로 뒤에 두었고요. C가 아니라 K인 이유는 한국에서 시작하는 회사라고 해서 K를 붙였습니다. 밑에 있는 슬로건은 Your Global Enterprise라는 슬로건이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되겠다. 당신만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되겠다라는 말을 줄여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3살 때 이제 97년도에 이민을 가서 이제 쭉 뉴질랜드에 살았는데요. 이민을 가기 전부터 굉장히 어린 나이긴 하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연예계 쪽에 계셔서 이제 뭐 뽀뽀뽀라든지 이제 혼자서 자료 등등을 이제 그 유명하신 지드래곤 씨와 함께 출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대에 있거나 방송을 하는 것이 너무나 꿈이었어서 그거 외에는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3살 때 뉴질랜드를 가서 부모님도 굉장히 원망 많이 해보고 왜 나를 여기를 데려와서 내가 10대 때는 이제 내가 여기 없었으면 내가 지금 소녀시대가 되고 원더걸스가 돼 있을 텐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여기서 썩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엄마랑 이제 타협을 하나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께서 워낙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예계 쪽에는 안 좋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하셔서 뭐 네가 예쁘지도 않고 네가 뛰어나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스펙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뭔가 눈에 띄는 스펙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랑 16살 때 거래를 했습니다. 그게 만으로 16살 때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 네가 공부를 하면은 네 꿈을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말에 홀려서 제가 그 2009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얼른 마치고 이제 스카웃이 돼서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교에 최연소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 이제 만 16살 때 들어가게 돼서 3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였는데요. 그때 이제 1월문 국제관계, 정치외교 3가지를 전공을 하면서 이제 장학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한 학기만 하고 한국의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나왔어요. 얼른 서론만 빨리빨리 들어가고 자기 자랑은 이제 조금만 더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가요제 들어와서 이제 2010년도에 본선에 올라가면서 수상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리쌍의 기일 씨에게 픽업이 돼서
정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걸그룹을 준비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18살의 나이에 이제 나는 뭐 데뷔만 하면 이제 제2의 윤미래가 되겠다, 제2의 보아가 되겠다 싶은 마음에 굉장히 처음 일주일 동안은 신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1주, 2주, 3주가 지나가면서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고 또 성격이 급해서 그걸 좀 진득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면서 이제 하루하루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실 제가 굉장히 뻣뻣한데요. 억지로 다리를 찢고 피멍이 들고 이제 근육통 약을 먹으면서 이제 너무 서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 이모 집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데뷔도 미뤄지고 정글에서는 걸그룹이 무산이 되어버리면서 이제 집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우연히 한 이제 작곡가님한테 픽업이 돼서 마스코트라는 그룹의 리더로 들어가서 2011년도에 데뷔를 했었는데요. 아무도 모르시죠? 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네, 저희 엄마랑 아빠만 좋아하는 그룹이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 이제 마스코트의 리더 섹시 카리스마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저만 섹시 카리스마라고 밀고 있지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서 굉장히 섭섭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마스코트가 데뷔한 지 6개월 채 안 돼서 해체를 했는데요. 아마 다들 얘기로만 들어보셨던 이제 뭐 연예계 스폰 뭐 이런 이야기들 다들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면서 회사를 고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19살 때 나이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먹먹한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큰 환상을 꿈을 꾸고 한국으로 나와서 연습생만 되면 다 되는 걸 줄 알았는데 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고 데뷔를 했는데 또 막상 데뷔를 해보니 그게 또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또 이어지는 것들에 뭐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쇼크를 받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저는 미성년자였고 사실 비주얼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는 없었지만 저희 이제 비주얼을 맡고 계셨던 그 보컬 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물론 마스코트도 중요하지만 너는 연기를 하고 싶으면 이제 그런 계약서도 쓰고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네가 성공을 하지 않겠니? 라는 얘기로 계속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고소를 하고 멤버들하고 같이 뛰쳐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정말 잘했던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참 혼자 나왔어도 되는데 굳이 멤버들 4명을 끌고 나온 거는 사실 잘못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리더라는 책임감에 괜한 정의감에 이제 4명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막막한 마음에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목적은요, 이제 저희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겪고 있는 뭐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성상납 뭐 이런 것들을 겪은 한번 연예계 쪽에서 안 좋은 경험들이 있었던 친구들을 모아서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사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음반 작업하고 이번에 드라마 촬영을 크레용팝 친구들하고 같이 마쳤는데요. 정말 작은 힘이지만 저와 저희 직원들은 이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이런 연예계 쪽에 뭐 횡포라고 하면 횡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지금 50명 정도를 같이 데리고 음반 작업이나 뭐 드라마 작업 이런 것들을 행사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문구를 보면 가슴 뛰기 위해서 한국을 다시 찾다. 여기서 제가 사실 오늘 포인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지만 사실 제가 오늘 보니까 가장 나이가 어릴 것 같아서 감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회사를 시작을 하면서 쇼핑몰로 사실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뭐 기사로 찾아보시면 보시겠지만 뭐 얼마를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쇼핑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해외 쪽에 이제 한류 팬들을 위해서 뭐 이런 굿즈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면서 너무 운이 좋게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어봤지만 그때 우울증이 걸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정말 이쪽 음악이라든지 이런 연예계 쪽 생활이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20살 때 느끼면서 회사 방향을 바꿨어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얼른 해야 될 텐데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은 저희 엄마도 아직 그러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특히나 돈과 행복을 연관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돈이라는 공식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에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돈을 아무리 정말 20살이 아니라 40살이어도 만지기 힘든 돈이라고 저희 아버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을 벌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벌지는 못하지만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저보다 많은 연륜이 있으시겠지만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늦었다라고 저희 엄마도 아직까지도 내 가슴이 뛰는 걸 하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박명수 씨가 하신 말씀인데 조금 빌리자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이라도 가슴 뛰시는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감히 드려보려고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섰습니다. 네, 긴 얘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